너 그 공지 봤어? 발표 공지? 아까 봤지 그거. 장난하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뭐야 이거 다 썼네. 야 그걸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 왜 그냥 쓰기잖아. 위에랑 아래랑 재질이 다른데 저걸 떼고 버려야지. 저걸? 잠깐만. 이거다. 뭐? 발표 주제 이걸로 할래. 와. 안녕하세요. 분리배출 제대로 하기라는 발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신문방송학과 22학번 이재욱입니다.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제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그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의 목차는 1번 분리배출은 왜 할까? 2번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이란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한 활동을 말합니다. 2018년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중 86.1%가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이 아닌 분리수거 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로 그중 대다수는 다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린피스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쓰레기 중 23%만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분리배출을 왜 하시나요? 분리배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소각 시에는 대기 오염, 매립 시에는 매립지 부족과 토양 오염과 같은 문제를 유리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여 재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배달 음식과 택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더욱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비율을 보시면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일반 쓰레기 중에서도 70%가량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리수거의 4가지 요소로는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내용물과 상표를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페트병은 뚜껑을 따로 색상별로 분류해야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무색 페트병에 달려있는 무색 페트병 같은 경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물로 씻어 세척한 뒤에 라벨지를 떼고 뚜껑을 분리해서 따로 버려야 합니다. 유색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내부를 잘 세척하고 라벨지를 뗀 후에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 플라스틱 아래 이렇게 아더라고 적힌 제품이 있는데요. 아더 글씨가 적혀진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아더라고 적힌 제품 중에는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햇반과 같은 즉석밥 쓰레기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혼합 플라스틱의 이름으로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비닐류 같은 경우에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헹궈서 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한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 쓰레기에 버리시고 이물질이 묻어서 재활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티로폼은 음식물이 스며든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여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테이프와 상표를 떼고 버려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하기 쉬운 스티로폼 쓰레기 중에는 컵라면 용기가 있는데요.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이 묻어서 오염되었으므로 내용물을 물로 세척한 뒤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류입니다. 물이 묻은 종이는 재활용을 할 수 없으므로 물 묻은 종이는 말려서 포개서 버려야 하고, 두 번째로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영수증과 같이 이제 코팅된 종이 또는 코팅된 쇼핑백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면 그게 전부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법을 가지고 배출을 하여야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 같이
분리수거 배출 방법을 잘 숙달하셔서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